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늘 법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김경수 재판이었었는데요. 뭐 여전히 김경수의 재판에는 경남에서도 그렇고 서초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경찰들과 또 일반 사복 입은 경찰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요즘에 중국 폐렴 때문에 그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로만 통일되어 있어요. 5번, 6번 그 사이에 5번 쪽으로만 올라가는 그 중앙문만 그 개방이 되어 있어서 김경수가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번호표를 받고 4번 출입구에서 뒤 주차장 있는 쪽 그쪽에서 번호표를 받고 이제 그 큰 마당 쪽으로 오니까 경찰들이 쫙 갈려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 한경규 단장이 와서 뭐 한 사람 또 있었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와서 김경수 구속하라고 좀 시위를 했었죠. 뭐 하기 전에 아마 플랜카드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들지는 않았을 텐데 뭐 한경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경찰들하고 시비를 붙었고 어쨌든 우리 쪽에 사람이 없는 대신에 하여튼 두 사람이 와서 좀 난리를 치고 잘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민노총이나 이재용 그 부회장 올 때 민노총이 난리칠 때나 아니면 세월호 가족들이 난리칠 때 그때는 경찰들이 쩔쩔 매면서 하여튼 김경수가 올 때는 우리한테는 또 난리를 치죠. 말도 못하게 하고 접근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 유튜브가 없는 사이에 한경구 씨가 와서 뭐 열심히 하여튼 큰 소리로 잘 했어요. 뭐 저는 또 소리를 지를 수가 없고 뭐 그 김경수 재판에는 저밖에 없으니까 저 우파 쪽에서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까지 소리 질러서 그 이들하고 또 그런 뭐 적대적인 그런 표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사진만 열심히 좀 찍고 소리는 지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중국 폐렴 때문에 한 자리 건너뛰어서 앉는 그런 상황이었고 법정이 대법정 417호였는데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아서 자리가 좀 남았고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조범동에 재판이 10시부터 있어서 아마 일부는 그쪽에 오는 좌파들은 아마 그 조범동의 재판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조범동의 재판에 오늘 정경심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뭐 정말처럼 잘 하죠. 너무 뻔뻔스럽게. 정경심 재판에 나온 것도 제가 기사를 잠깐 봤더니 참 어처구니 없게 자기 남편은 돈이 너무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면서 정경심이가 엄청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거짓말을 뭐 거짓말이지 참이지 뭐 똑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지난번에 청문회에 와갖고 장관 임명되면서 청문회 와서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데 그 와이프는 아마 자기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모르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재판이 그렇게 정경심이 증인으로 가는 재판도 있었고 해서 김경수의 재판은 417호긴 했어도 조금 자리가 좀 남아서 자리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신계륜이하고 또 김계식이하고 여전히 왔었어요. 뭐 입막인 횟수도 알아볼 수는 있죠. 그런데 3월 24일 날 제가 아침에 그 가방을 놓고 1시 25분쯤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때 무슨 재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검사들하고 변호사들이 한 2시간씩 각각 피트를 했어요. 그 판사가 새로 바뀐 다음에 그 판결문을 쓴다는 김민기 그 좌파 그 의사는 안 바뀌고 두 판사가 바뀌었어요. 함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여기에 최항석이라는 또 배석 판사 이렇게 둘이가 바뀌었어요. 근데 판사는 좀 목소리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하여튼 지난번 3월 24일에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다시 검사하고 변호사가 새롭게 다 재판을 하는 것처럼 판사한테 PT를 해줬어요. 뭐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검사들이야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했고
저도 이제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항소심에 들어갔을 때도 김동원이가 거기 닭갈비 얘기가 나와갖고 저도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닭갈비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하여튼 김경수가 늦게 와서 식사를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닭갈비 얘기가 나오나 이제 그렇게 의심을 좀 품고 계속 이제 회의를 하면서 들었는데, 검사들 주장은 김동원이나 김동원 직원들이 전부 다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 한두를 구워 먹었다, 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경수가 항소심에 와서 새삼스럽게 말을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검찰들이 주장한 거는 계속 그대로 일관성이 있었는데, 검찰들이 하는 거는 김동원이가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만일에 김동원이가 요구를 해서 김경수가 요구를 안 들어준 거라면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계속 설득하려고 하면서 애원을 했나. 그 센다이 영사로 센다이 영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일본 대사로 가는 것을 일본 대사로 가는 것을 거래를 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5구 대선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기로 했는데, 5구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사를 안 보내주면서 2018년도에 지선 때까지 도와달라 하면서 또 오사카 총영사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더니 2017년도 말이 되고 나니까 또 오사카 총영사도 안 된다고 하면서 센다이 총영사 얘기를 하니까 김동원이가 센다이라면은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둘이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 김동원이가 자리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계속 설득을 하려고 했나. 이제 이게 검찰이 김경수가 하는 말이 모순이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항소심에 들어가 봐도 김경수가 말을 너무나 바꿨어요. 그리고 그 항소심에서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다 끝난 건데 태평양의 변호사가 나오니까 1심에서 나왔던 김동원의 모든 직원들을 불러서 다시 증언을 들었었잖아요. 요번에 가니까 그 태평양에서 나왔던 키 큰 그 변호사는 보니까 지난번에 김성태 변호도 했던 김성태가 아니고 김성태하고 이석채 씨가 재판을 받았던 그 재판에서 이석채 씨의 변론을 담당한 그 변호사였었어요. 태평양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동에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 공수처로 가게 됐나 하여튼 다른 자리로 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태평양에 다른 변호사가 나왔는데 뭐 엄청 잘하려고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랬는데 이 변호사가 완전히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김경수의 변호사가. 그러니까 1심의 변호사가 있었고 2심의 변호사가 있었고 지금 다시 선고를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막 소리친 것처럼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변호사가 완전히 그전 했던 걸 깡그리 무시하면서 김경수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하는 건데 들으면서 야 정말 재판들은 놀랍다. 아니 변호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전 1심하고 항소심하고 다른 저런 주장을 할까.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물론 검사 쪽에서 먼저 끝났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뭐 피퇴하는 동안에 검사들이 거기서 대항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뭐 증인을 심문하는 장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검사가 주장해온 것에 뭐 100% 뒤집는 그런 억지 주장, 거짓을 말하는 걸 보고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예, 그러면서 김동원이가 전부 다 거짓말한 거고 김경수는 김동원이의 모함에 끌려 들어갔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닭갈비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1심에서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김경수가 늦게 와서 저녁을 못 먹었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는 저는 기억을 하는데
김경수가 자기가 닭갈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닭갈비 뭐 영수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계속 매치를 못 시켜갖고 굉장히 좀 헷갈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재판에서는 변호사들이 다음 기일에 증인을 부르겠는데 김동원의 드루킹 김동원의 여동생을 부르고 또 거기 직원 하나를 또 이제 부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식당의 주인을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증거를 조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들으면서 그러면 식당에 가고 영수증을 조작을 했나? 예, 항소심에서도 이 닭갈비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영수증을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영수증을 구했지? 하여튼 궁금해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 변호인 측에서 식당 주인을 이제 판사가 이제 불렀어요. 판사가 식당 주인도 그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변호사들은 뭐 그 식당에도 가봤다고 하면서 식당 테이블 번호가 25번이었고 주문을 아마 15인치를 주문을 해와서 닭갈비를 주문해와서 같이 먹었다 이러는데, 같이 먹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식당 주인이 오면은 그게 2016년 11월 9일이에요. 김경수가 산채를 방문했을 때 김동원이가 킹크랩을 시연했던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경수는 자기가 직원들하고 먹었고 김동원 직원들이 있으면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김동원이 딸을 불러갖고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뭘 했어요? 2018년도부터 2018년 3월 김동원이가 김동원이가 2018년 3월 20일 날 체포가 되고 4월 17일 날 기소가 됐어요. 날짜가 어쩌면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은 3월 30일이었네요. 4월 17일 기소가 됐었고 똑같이 날짜가 똑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4월 17일이니까 기소가 됐으니까 9년, 20년, 2년 동안 김경수가 와서 같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인치 닭갈비를 사갖고 와서 같이 먹었다. 그러면 그 전에 직원들이, 김동원의 직원들이 뭐 나왔을 때 하여튼 그 많은 뭐 5명, 6명 나와서 증언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완전히 그 변호사가, 태평양 새로운 변호사가 왔고 완전히 뒤집는 그런 진술을 주장을 하는 거였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었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김동원이가 다 혼자 꾸민 일이었었고 김경수는 전혀 몰랐다. 참 놀라운 거짓말을 뭐 뻔뻔스럽게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면 킹크랩과 관련된 증거는 오염되고 왜곡된 김동원의 진술과 김동원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경공모 산책 직원들의 진술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김동원이 경공모와 피고인 즉 김경수를 속였다. 김동원이 꾸며낸 공모는 전부 허위다. 이러는 거예요. 갈수록 김경수의 거짓말이 도가 세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김동원의 계획하에 피고인이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을 8만 개를 달았다. 이게 김동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원이가 2018년 2월 초부터 이제 이때부터 김경수하고 김동원의 사이가 틀어질 때죠. 그러니까 김동원이가 2018년 2월 초부터 과거의 메시지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킹크랩이 아니라 경인선을 통해서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동원이가 경공모 회원들을 부려먹었다는 협박을 했다. 김경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뭐 오늘 들은 말들은 그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을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김동원이 전송한 메시지에서도 킹크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김동훈이가 김경수의 비서 한주영에게 500만 원을 주고 이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김경수를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훈의 회심의 카드가 이 한주영한테 500만 원 줬다는 이거예요. 그 1심에서 들어보면은 드루킹 김동훈이는 특별한 의미 없이 한주영이한테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김주영 김경수의 비서 한주영을 만나면 뭐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투덜댔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250만 원 두 분 줬다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변호사는 김동훈이가 철저한 계획하에 김경수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줬다. 날짜상으로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틀이 지기 전에 돈을 준 거였는데 오늘 김경수의 변호인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동훈이가 김경수의 비서 한주영이하고 친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그전에 들었던 주장들하고 너무나 다른 주장이죠. 김동훈이는 한주영을 엄청 무시하고 굉장히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동훈이가 협박 메시지까지 작성을 해서 전송을 했고 텔레그램과 시그널로 전송을 했다. 그리고 치밀하게 작전하고 캡처를 했다. 그러면서 보좌관한테 500만 원을 주고 초강수로 갔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주영 500만 원을 수수한 거라서 협박을 하고 김동훈이 초강수를 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변호인 측이 결론은 킹크랩의 공모 관계로 김경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딱 잡아 떼는 거였었어요. 막 놀라울 따름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들하고는 얘기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중간에 얘기를 하면서 닭갈비 식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 영수증에 보면은, 영수증에 거기 포장이 아니라 식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식당 주인은 식사로 되어 있으면 식당 주인이 한 얘기는, 식사로 되어 있으면 식당 주인이 말하기를 식사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식사를 한 거다. 그러는데 25번 테이블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식당 주인도 증인으로 불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면 처음 수사 보고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변호사 사진 촬영만 되어 있다. 증거를 신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들으면서 아니 지금 와서 증거를 뭘로 신청을 하나. 거기서 식사를 하진 않고 그 산채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증거를 신청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경수는 닭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만일에 닭고기를 먹었다 이러면은 다시 김동훈이 직원들을 불러갖고 다시 신문을 해야 되겠죠. 다시 소고기를 먹었다고 주장한다든가 아니면은 닭고기를 만일에 사가지고 갔다 오려면 그 식당 주인은 어느 직원한테, 어떻게 주문을 받았고 어떤 직원이 사갔는지를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15인치를 누가 먹었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전에 들으면서 저 영수증을 어떻게 구했지? 그랬거든요. 하여튼 2016년 11월 9일 거를 3년이 더 지났죠. 4년째가 지난 2016년 11월 9일이니까 7, 8, 9 3년 반이나 지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식당에서 만일에 사가지고 갔다면 거기 식당 영수증에는 식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먹은 건지 영수증 포장이라고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갔다면은 누가 포장을 해서 갔는지 밝혀야 되겠죠. 그렇지만 4년 반이나 3년 반이나 지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변호사들이 뭐라고 다 꾸며갖고 또 말 맞추기 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증인으로 부른 사람, 그 직원 중에,
김동원의 직원 중에 하나 조영웅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밖에서 20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그 피고인이 차 안에서 20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왔다고 증언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4년 가까이 된 이런 그 3년 6개월이나 된 이런 3년 6개월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을 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뭐 김동원의 여동생 이 사람은 뭐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김동원의 직원 조용하고 그다음 식당 주인 뭐 이렇게 좀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각각 뭐 한 50분씩 변호사나 판사 검사 쪽이나 50분씩 신문을 해라. 그리고 그 여동생 김동원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50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 조영웅이라는 직원에 대해서는 뭐 밖에서 김동원이가 20분 기다렸다 들어왔다. 그 차 안에서 20분 있다 들어왔다. 이렇게 증언을 한 조서에 뭐 이렇게 말한 그 직원 한 30분 신문하고 뭐 닭갈비 사장은 오래 그러진 않겠죠. 뭐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뭐 그걸 포장을 했는지 식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겠죠. 그러면서 또 판사가 몇 가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송인순 해고록 자료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송민순 해고록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아마 이 자료가 나와서 그 문재인이 북한의 허락을 받고 유엔의 인권위 북한의 인권위 조사에 대해서 한국이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했다는 거 있었잖아요. 송인순 해고록에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2016년도 이때쯤에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김동원이의 댓글 작업이 어떤 영향을 끼쳤나 막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한 자료를 이제 내라고 그랬고 선풀 운동 당시 송민순 해고록 당시 지지자들이 선풀 운동하게 된 그 뭐 자료를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났는데 이렇게 선고를 내야 될 마당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재판하는 거예요. 대법원을 가지도 않고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을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보면서 김경수에 대한 유죄를 어떻게 때리겠어요. 근데 뭐 그 판결을 쓰는 김민기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김경수가 유죄라는 판결을 어떻게 쓰겠어요. 오늘 보면서도 뭐 판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5월 19일 날 2시에 다시 재판을 하면서 뭐 그날 재판을 하면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심까지 다 한 거를 다시 뭐 증인들 불러서 하면 다시 또 결심하는 거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보면서 새로운 판사기도 하지만 새로운 변호사에 나와서 완전히 다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를 오늘 보고 나왔답니다. 참 물론 뭐 드루킹 김동원이가 다시 나올 그런 가능성이 없는 재판이긴 하지만 변호사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보면서 우리가 봤던 미국의 영화들 그 진짜 플리바겐 해갖고 완전히 변호사들이 짜고 하는 그런 재판이 연상되면서 과연 이 나라에 정말 물론 뭐 지금 뭐 문재인이 세상이니까 뭐든지 뭐 자기네들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이거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과연 정말 이 나라의 판사들이 재판 어떻게 할까? 과연 앞으로 재판들이 어떻게 될까?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재판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기사를 한번 검색을 했더니 기사는 대체로 좀 맞게 나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다행스럽게. 네, 하여튼 다음 재판에 들어가서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